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준 회장은 올해로 70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일으켜 수출 중심의 영업을 기반으로 꾸준히 회사를 키워온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외길로 걸어온 그는 아내 없이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딸이 5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윤 회장은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석주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내가 내 전부다. 그 말은 딸 석주가 자라온 세월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고 딸의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출근 전에는 늘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회의 중에도 딸의 유치원 소풍이 있다면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회장님이 아닌 아빠로서의 삶을 우선해 두며 딸을 키웠습니다. 석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고 본래 똑똑했던 머리 덕분에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마케팅부에서 일했습니다. 늘 밝고 야무졌고 또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격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아버지를 마주 앉혔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 윤 회장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같은 회사에 다녔던 선배야. 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는데 사람 참 괜찮아. 자상하고 성실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 처음으로 사위감을 만난 날 윤 회장은 그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재민, 다소 말수가 적었지만 인상이 부드럽고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내심 내 딸을 저 사람이 정말 잘 보듬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했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이내 허락했습니다. 허락하마. 다만 석주 힘들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재민은 그 말에 곧장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아버님, 석주 평생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석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주 윤 회장을 찾아와 밥을 함께 먹었고 사위도 빠짐없이 손에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윤 회장도 점점 사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 재민이 윤 회장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반복적이고 정체되어서요. 무역 관련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더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볼 생각은 없나? 수출부 인력이 필요한데 자네 성격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말이지. 재민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책임감은 무겁네. 사위라서 뽑는 거 아니야? 결과로 보여줘야 하네. 그렇게 재민은 윤 회장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 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실적도 눈에 띄게 올렸고 윤 회장은 그를 해외 영업 이사로 초고속 승진시켰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장 사위라는 말보다 일 잘하는 박 이사라는 평이 먼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석주도 만족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회사 가는 게 즐겁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나도 기뻐. 그 말을 들은 윤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구나. 세월이 흘러 윤 회장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이 따로 조촐한 축하를 준비했고 가족은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 석주도 손수 초대장을 준비하고 작은 식당을 예약하며 아버지를 위한 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사위 재민이 불쑥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칠순잔치 때 제가 프랑스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오더라. 윤 회장은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이 먼저지. 어련하겠나? 가서 잘하고 와. 칠순잔치는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게. 죄송합니다. 가서 회사를 대표해 멋지게 마무리 짓고 와. 그게 나에겐 더 큰 선물일 수도 있지. 재미는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출국했습니다. 칠순잔치는 석주와 몇몇 친지들, 그리고 윤 회장의 몇 안 되는 지인들이 참석해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윤석준 회장은 조촐한 칠순잔치가 끝난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들이 몇 개 들어와 있었지만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건 사위 박재민이었습니다. 멀리 프랑스까지 출장 갔다는데 잘 도착은 했을까? 딸 석주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너무 미안해했어. 출장 일찍 잡힌 거라 어쩔 수 없었대. 그렇게 말하며 사위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고마웠지만 윤 회장은 어쩐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재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시차가 있었지만 지금쯤이면 호텔에 도착해 쉬고 있을 시간이라 판단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아버님. 재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호텔 가운을 입은 채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착했나? 예, 조금 전이요. 일정 때문에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 미세하게 시야의 구석에 낯선 다리 한쪽이 걸렸습니다. 흰 피부, 얇은 실루엣의 다리. 재민 뒤편 소파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분명 여자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 고생이 많네. 호텔은 괜찮나? 네, 아주 좋습니다. 뷰도 멋지고 회의도 내일부터라 오늘은 쉬려고요. 재민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려 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시선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은 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화면 속 작은 흔들림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오빠, 뭐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고 편안한 말투.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통화 자리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민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재빨리 카메라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호텔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해서요. 갑자기 끊길 수도.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재민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윤 회장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다리까지. 그 순간 윤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힌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석주를 두고 감히. 이튿날 아침 석주는 오랜만에 윤 회장의 집에 찾아와 아침을 차렸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일어나. 내가 아침상 준비했어. 윤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석주는 앉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빠, 재민 오빠랑 통화했어요? 그 말에 윤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더라. 방도 좋고 회의도 잘 준비하고 있다더군. 그치? 아빠가 오빠 아끼는 거 나 다 알아. 나도 감사하고 아빠 덕분에 우리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들으며 윤 회장은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한 딸의 해맑은 얼굴.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또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 회장은 며칠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의 때도 입을 다물고 서류를 보는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지켜온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윤 회장은 그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 박재민의 배신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사까지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그걸 그따위로 갚아? 며칠 후 박재민이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석주가 반갑게 맞이했고 윤 회장의 집에도 함께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처럼 윤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출장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윤 회장은 사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전과 똑같은 미소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감춰진 진실을 생각하며 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고했네. 힘들었을 텐데. 네, 하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결과 보고는 내일 이사회에서 드릴게요. 좋네. 그날 밤 윤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에 들린 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본 진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묻고 넘어가기엔 너무 깊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게. 평생을 사업 전선에서 살아온 그는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대신 복수로 해답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 놈의 민낯을 내가 벗겨주마. 아무도 모르게. 딸도 너도 모르게 시작하지. 윤석준 회장은 그날 밤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적어놓았던 아이디어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업 계획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을 적기 위함이었습니다. 펜을 들어 그는 노트 맨 앞장에 단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복수 계획 박재민. 그 아래에는 번호를 매겨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지 호텔 정보 확보 영상 통화 장소 확인. 오빠라고 부른 여자, 신원 파악 동선, 추적 증거 수집. 그의 손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그저 감정이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일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석주를 위해서라도 저 자식을 그냥 둘 순 없다. 다음 날 윤 회장은 평소 거래하던 해외 출장 전문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단연간의 신뢰로 얽혀있던 업체였습니다. 박 이사, 지난 프랑스 출장 호텔 어디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네. 박 이사님이요? 출장 일정 저희가 잡아드렸으니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급한 일이네. 외부로는 비밀로 하고. 알아봐주게. 몇 시간 후 담당자는 윤 회장에게 호텔명과 방, 번호,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까지 꼼꼼히 정리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호텔은 파리 중심가의 5성급 호텔, 방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침착하게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스위트룸 출장 일정에 비해 유독 고급스럽군. 혹시 두 명이 투숙했나? 그는 즉시 통역을 겸한 유럽 현지 조사를 맡아줄 프리랜서 정보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예전 수출 통관 문제를 해결하며 알게 된 현지 교민 여성 이진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원래 국내 기자 출신으로 유럽으로 이주한 후 개인적인 조사나 번역 업무를 도맡아 하며 교민 사이에서 해결사로 통했습니다. 윤 회장은 곧바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영 씨, 오랜만이네. 혹시 이번 주말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 회장님, 무슨 일로요? 출장지 체크인가요? 누가 그 방에 들어갔는지, 여성 동반 여부, 그리고 주변 CCTV 확보 가능 여부까지 알아봐줘. 진영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곧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무심히 돌아오는 재민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사위는 석주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일은 어떻게 돼가나? 회의도 잘 마무리됐고 수출 계약서 초안도 넘겨받았습니다. 다음 주면 정식 계약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그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숨길 줄 아는 놈이구나. 그러니 더 조용히 끝내야 해. 며칠 후 이진영 씨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그 호텔의 투숙 기록 사본, CCTV 스틸 이미지 몇 장, 그리고 보고서였습니다. 윤 회장은 침착한 눈으로 내용을 훑었습니다. 박재민 혼자 체크인한 것으로 기록됨. 그러나 일시간 후 동양계 여성 1인 동반 입실 확인. CCTV 영상상 얼굴은 모호하나 로비와 엘리베이터에서 3회 동반 움직임 확인. 2박 3일 동일 방 출입 확인. 이름은 이나현으로 등록됨. 추정컨대 한국 국적. 현지에서 동행자라기보단 애인 가능성 높음. 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나현. 듣도 보도 못한 이름. 그는 이 여성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다음 수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나현 국내 귀국 여부 파악. 출입국 기록. 박재민과의 접점 조사. 이제 윤 회장은 완전한 그림을 그릴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석주에겐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고 그 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은 자신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이사회 보고 내용, 박 이사 발표 순서 전후로 한 15분 시간 줄 수 있겠나? 네, 회장님.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작은 개인 보고야. 투자 관련 건으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그날 윤 회장은 처음으로 사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승부의 시동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회 전, 발표 직전 15분.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사위의 약점을 암시하고 서서히 올가미를 죄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존재, 내가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내가 알게 해주마. 그날 밤 윤 회장은 석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재민이 석주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 그것이 지금 윤 회장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아,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줄 몰랐지.
이젠 시작이야. 한 걸음씩 아주 조용히 끝까지 간다. 그날 이사회 전 윤석준 회장은 조용히 사무실로 박재민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직한 톤이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와 보게. 재민은 아무 의심 없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이사회 전에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않게. 윤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겉표지는 무심해 보였지만 안에는 프랑스 호텔 투숙 기록, CCTV 스틸 이미지, 그리고 이나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윤 회장은 이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랑스 출장 수고했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네, 어떤 부분이신지요? 출장 중 이나현이라는 사람 혹시 아는가? 그 말에 박재민의 표정이 단박에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정리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나현이요? 글쎄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거래처 쪽 분인가요? 그런가?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거짓말로 박재민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윤 회장은 이진영 씨로부터 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확보한 이나현의 신원 정보와 박재민과의 연결고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나현 34세. 국내 미술 관련 유학파. 프랑스 리옹에서 유학 후 귀국. 현재 강남 소재 고급 갤러리 큐레이터. 최근 6개월간 박재민과 수차례 동반 출입 확인. 주로 압구정, 청담 부근에서 만남. 박재민의 차량 GPS 경로와도 일치. 강력한 사적 관계 추정. 첨부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재민이 한적한 거리에서 이나현의 어깨를 감싸며 걷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재민은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젊어 보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그 얼굴을 보며 씁쓸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딸 앞에서는 믿음직한 사위, 회사에선 유능한 이사, 그리고 저 여자 앞에선 젊은 남자지. 그는 이 사진들과 정보들을 정리해 또 하나의 폴더에 넣었습니다. 사위의 진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은 재민의 행동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사의 차량 GPS 로그, 보안카드 출입 기록, 외근 일정표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간대를 대조하며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외근 처리. 강남구 압구정동. 그는 CCTV 조회 요청을 통해 차량이 정차했던 곳을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이나현이 일하는 갤러리 앞. 그 시간 회사에선 재민이 외국 바이어를 만나러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외근, 거짓 미팅, 거짓 출장. 윤 회장은 이쯤 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이진영 씨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진영 씨, 갤러리 쪽으로도 한번 접촉해봐요. 누가 자주 드나드는지, 특히 박재민이라는 사람이 언제 다녀갔는지, 그리고 이나현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부 분위기까지 파악해서 알려줘요. 며칠 후 진영 씨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이나현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꽤 야심 있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유학 경력과 외국어 실력 덕분에 갤러리 VIP 고객들과도 교류가 잦습니다. 박재민은 해외 사업 투자자로 몇 차례 갤러리에 다녀감.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사적이며 사내에서도 남자친구가 있는 듯하다는 소문이 있음. 보고서에는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갤러리 직원 한 명이 이나현 씨가 임신 얘기를 살짝 흘렸다고 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최근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 윤 회장은 보고서를 읽다 말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임신?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던 분노가 또 한 차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외도도 모자라 그 여자에게 아이까지. 그럼 이 모든 건 가정도 회사도 다 속이면서 진행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이건 파괴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석주가 남편과 나란히 앉아 웃는 모습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고 사위는 더 능숙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 수집이 아닌 붕괴가 시작될 차례라고. 며칠 뒤 윤 회장은 사위에게 공식적으로 프랑스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계약서, 회의 결과, 방문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재민은 능숙하게 거짓 서류들을 조작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윤 회장은 이미 진짜 호텔 일정, 투숙 내역, 출장 기간 동안의 공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위가 돌아간 후 보고서를 조용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거짓말도 끝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재민이 이나현과 은밀하게 마련한 강남 아파트의 존재. 그곳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계약 내역, 입주 기록까지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준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사위 박재민의 거짓된 삶을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외도 상대 이나현의 존재, 감춰진 임신 의혹, 그리고 조작된 출장 보고서까지.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어떤 공간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은신처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겠지. 며칠 전 윤 회장은 이진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부탁했습니다. 박재민 명의 혹은 차명으로 된 부동산, 특히 강남권 오피스텔 확인해주게. 정보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빈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조회 보고서 박재민 연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 임차인 박재민의 고교 동창 강세훈 명의. 월세 계약 실제 입주자는 미확인. 차량 정차 기록 및 CCTV 통해 박재민 자주 방문 확인됨. 이나현도 동일 출입문 이용 다수 확인. 윤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세훈. 사위의 고교 시절 친구라고 딸 석주에게 한 번쯤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로 집을 계약했군. 참 대단하네. 그는 곧바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오늘 저녁 일정 취소하게. 내가 직접 갈 곳이 있어. 예,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 그리고 혹시 몰라 경찰 출신 경비팀 2명 동행하게.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검은 세단을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위치는 조용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로비에는 경비가 있었고 차량 등록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CCTV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 건물 18층 1803호 박재민, 이나현 둘이 주 3회 이상 출입 확인됨. 실내에서 뭘 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알겠지.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어록은 감식팀 출신 직원이 풀게. 불법은 아니네. 건물주 명의가 직접 허락한 감시 목적이니까. 윤 회장은 정장을 고추 세우고 천천히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철저한 무표정, 한평생 기업가로 살아온 사람의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청담 오피스텔 1803호. 잠시 후 도어록이 열리고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실내는 향기로운 디퓨저 냄새, 고급 인테리어, 최소한의 가구와 깔끔한 구조. 한눈에 봐도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생활 공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엔 작은 사진 액자 하나. 사진 속 박재민과 이나현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가정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커피잔 2개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욕실엔 여성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작은 탁자 위엔 산부인과 명함과 임신 주차 기록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7주차. 그는 손을 뻗어 기록지를 살짝 접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딸 석주가 한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재민을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날 옷깃을 여며가며 남편을 기다리던 모습. 이제 됐다. 더 이상은 지켜보지 않는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 목격한 사진과 명함, 기록지를 폴더에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사위의 진실 재민의 파멸. 며칠 후 윤 회장은 사위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딸 석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민이 다음 주 출장 없이 한국에만 있나? 응, 아빠. 왜? 그럼 같이 식사나 하자고. 우리 셋이. 셋이? 그래. 오랜만에 내가 둘에게 밥도 사고 싶고. 석주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날 청담 고급 레스토랑. 윤 회장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석주와 재민이 나란히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요? 요즘 수고 많잖나. 밥이라도 사줘야지.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저트가 나오던 찰나 윤 회장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재민에게 주었습니다. 마침 석주는 화장실을 가고 없었습니다. 이건 자네한테 주는 자료야. 회사에 참고가 될 수도 있겠더군. 재민은 무심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그가 청담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이나현과의 사진, 산부인과 명함 복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내 아내에게 보낼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심했다. 재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냥 옛날 친구.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윤 회장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석주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 아이는 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진심을 짓밟았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반드시 진실을 그 아이에게 전할 것이다. 재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진작에 내가 버린 거다. 집으로 돌아온 윤석준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녹취, CCTV 캡처, 호텔 영수증, 병원 명함,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이제 그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TV도 켜지지 않았고 집 안가득 스며드는 정적 속에 윤 회장의 펜촉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오늘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다가오기 때문이야. 내가 그 진실을 감춰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너는 영원히 속게 될 테니까. 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진실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재민이 그 아이는 널 배신했단다. 아빠는 그걸 두 눈으로 확인했고 손으로도 만졌고 가슴으로도 느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는 나도 두렵구나. 글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감고 딸이 어릴 때 웃던 모습, 엄마 없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날 그런 아이를 이렇게 부숴도 되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는 지켜볼게. 그리고 재민이는 결코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나는 그 아이가 내게 했던 거짓말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니까.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박재민 씨가 회사 근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야근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수상합니다. 책상에서 뭔가 파일을 빼내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파일이라 내가 준비한 것들을 역이용할 생각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보안 기록엔 이미 사회 반출 금지 문서도 확인됐고 현재 보안팀이 대기 중입니다. 잡지 말고 그대로 두게. 그리고 오늘 자정부터 서버 백업, 클라우드 이중 저장, 그리고 각 자료 사본은 4개인 우편함에 복사해두게. 혹시 몰라서. 네, 회장님. 윤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민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건 이미 자신이 뭔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윤 회장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딸 석주에게 어떤 충격을 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켜줘야 할 아이인데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기분이군.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며 제목을 써넣었습니다. 딸에게 전하는 진실. 그 안에는 앞서 썼던 편지, 그리고 증거 사본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단단히 봉했고 다음 날 아침 딸 석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윤 회장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엔 별이 드물게 떠 있었고 초여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녀가 지금 곁에 있었다면 과연 이 선택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여보, 우리 석주 상처받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거짓말 안에 살게 둘 순 없어.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딸 석주와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김 비서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재민의 회사 출입 권한 일시 정지. 청담 오피스텔 명의자 강세훈에게 법적 서면 통지 준비. 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 딸에게 진실을 전하면 그 후부터는 박재민의 사회적, 경제적 파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전 9시 12분 윤 회장의 개인 휴대폰으로 도착한 문자. 보낸 사람 박재민.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석주에게 전하시기 전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소는 아버님과 저 단둘이 있었던 첫 술집. 청담동 백년주가. 윤 회장은 문자를 읽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3시라 석주에게 진실을 전하는 건 그 이후로 미뤄야겠군. 오후 2시 47분. 윤석준 회장은 정갈한 남색 셔츠에 회색 재킷을 걸치고 청담동 골목 끝 백년주가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된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식주점. 그와 사위 박재민이 처음으로 사적으로 술잔을 기울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날 그는 사위가 단순한 회사원 이상의 기질을 가졌다고 느꼈고 장인의 시선으로 처음으로 후계자 가능성을 떠올렸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재민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소 초췌한 얼굴, 어제보다 더욱 수척해진 눈빛, 그리고 손에 꼭 쥔 작은 서류 봉투 하나. 재민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회장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목탁자가 조용히 흔들렸고 그 사이로 점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메뉴로 드릴까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똑같이.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씩 시선이 마주치다가도 금방 엇갈렸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박재민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윤 회장은 술잔을 들어 천천히 따랐습니다. 청주가 조용히 잔 안에 맺히는 동안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나현 그 여자와의 관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 윤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석주에겐 아직 말 안 하셨지요? 그래. 재민은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주와 결혼했을 때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장인어른의 신뢰를 받을 때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나? 처음은 실수였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실수가 아니지. 책임을 가장한 관계 유지였다는 뜻이군. 재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제가 두 가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윤 회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걸 가정이라고 부르나?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우습게 봤나?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도 알고 있었잖아. 재민은 손을 떨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엔 그 아이와의 관계를 끝내고 산부인과에 동의서를 작성해준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윤 회장은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 중절 동의서 사본, 이나현과 박재민 간의 협의 이혼 확인서 사실혼 관계 정리 내용 포함, 오피스텔 해지 계약서.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늦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저는 석주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란 말 쉽게 쓰지 마라. 사랑은 기회를 줄 수 있어도 신뢰는 단 한 번뿐이다. 넌 그걸 무너뜨렸어. 재민은 술잔을 비우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벌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석주에게 한 번만 제가 직접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윤 회장은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이 젊은 사위의 눈에 후회라는 진심을 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은 벌써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둘은 가게를 나섰고 골목 어귀에서 다시 마주 섰습니다. 재민아. 네. 내일 석주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그 다음은 나에게 맡겨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아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억지로 돌아오게 하지 마라.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재민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딸을 울린가 평생 갚으며 살아라. 오전 11시 윤석준 회장의 자택 응접실. 딸 윤석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빠,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엄숙하게 불러? 석주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윤 회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살짝 배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표정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석주야, 오늘은 아빠가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석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 문제야? 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엔 내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들어있다. 아빠가 이걸 주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했단다. 석주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손편지, 사진 여러 장, 병원 명함과 호텔 영수증, 문자 캡처. 석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편지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윤 회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동자 안에는 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석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2방울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윤 회장은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석주야. 그때였습니다.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재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게. 잠시 후 거실 문이 열렸고 박재민이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석주와 윤 회장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석주와 마주 앉은 박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주야,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 출장 간다고 했던 프랑스에서 그 여자랑 만났고 함께 있었어. 석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정말 실수였어. 근데 그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너한테도 말 못하고 그 관계를 유지했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정리했어. 산부인과 동의서도 썼고 그 아이와는 법적 서류까지 다 끝냈어. 석주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엔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정리했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그동안 한 짓들은 어떻게 해? 나랑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갔던 너는 누구야?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던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재미는 말없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너 입에 사랑이라는 단어 올릴 자격도 없어. 석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병원 명함과 영수증을 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끝이야. 그날 박재민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윤석준 회장은 석주를 말없이 안아주었고 딸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천천히 가자, 석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재민이 집을 나간 뒤 윤석준 회장은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팀장 이 차장을 호출했습니다. 이 차장, 다음 주 이사회 안건, 인사이동 및 경영권 재배분건 추가해. 회장님, 그건 부회장님과도 조율이. 조율은 필요 없다. 이사회는 내가 열고 내가 결정한다. 윤 회장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세웠던 임무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 회장은 박재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월 4일 오전 10시 본사회의실 이사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해라. 박재민은 그 문자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과했고 자진 사퇴 의사도 밝혔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준 상태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윤석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결단을 내리는지를 모른 채였습니다. 7월 4일 본사회의실 중역들과 이사들이 모두 착석한 가운데 윤 회장은 회의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켜졌고 그 위에 박재민 해외 출장 내역 재검토 보고서라는 문서가 띄워졌습니다. 윤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박재민 해외 영업이사가 파견 나간 출장 중 업무상 위반, 개인적 용무 회사 명예 실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정리된 문서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텔 영수증, 미보고 일정, 비인가 동반자 탑승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 회장은 손짓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 출장 중 미등록 미팅 장소 및 시간, 해외 바이어와의 미계약 협상 과정 중 파기된 이메일. 이 정도면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업무 기만이자 회사 자산에 대한 배임입니다. 이사회 일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민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개인사 아닙니까? 제 사생활이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안이. 윤 회장은 그 말에 단호히 잘랐습니다. 개인사가 회사 업무를 망가뜨렸을 때 그건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다. 박재민은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재민 이사 해임과 경영권 복귀 불가를 결의했습니다.
퇴장하던 박재민은 윤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꼭 필요했습니까? 윤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울린 남자에게는 내가 직접 끝을 내줘야 했다. 며칠 후 윤석주의 집. 석주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윤 회장은 석주에게 작은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석주야. 이건 내 이름으로 된 아빠 회사 주식 17%야. 재민이 회사에서 나간 그날 바로 내 이름으로 이전했다. 아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야. 이건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너한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해서야. 앞으로 내가 원한다면 회사에 참여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데 쓰여도 좋다. 선택은 내 몫이야. 석주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다시 공부하고 싶어. 예전에 접었던 디자인 공부. 윤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 응.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2달 후 프랑스 파리 디자인 학교 앞. 석주는 혼자 작은 캐리어를 끌고 캠퍼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도착했어.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볼게. 윤 회장은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눈물이 멈춘 날 자신의 복수도 고통도 모두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임 이후 박재민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름 석자는 주요 거래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결국 한 시골 도시로 내려가 조용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는 스마트폰 앨범에 저장된 결혼식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미소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준 회장은 딸을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떤 세금보다 어떤 계약서보다 무거운 약속이지. 내 딸은 그 믿음을 줬고 사위는 그걸 저버렸어. 그래서 나는 다시는 딸이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아버지로서 모든 걸 정리했단다. 그게 내 인생 마지막 복수였고 가장 값진 승리였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